뭐 군사력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등등의 그런 헌법을 무시하고 군사 강대국으로서 이제 발돋움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좀 덜 쑤시고 있는 그런 형편의 우리나라가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꼴이 걸로 이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한미일 관계만 동독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당사자로서 이제 북한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대, 이제 조만간 이제 세계를 뭐 거의 뭐 G2 이상으로 될 중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잠재적 위협이라고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굳이 우리나라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일본이 그야말로 자위대를 점점 핵무장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군국주의 사대주의 군국주의 발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리를 놔주는 그런 꼴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예. 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과 2학년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북한의 존재를 초점을 맞춰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3대 세습등으로 조금 불안정한 정국을 맡고 있는 북한인데 이런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는다는 점에서 일단 이 협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 만약에 이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런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 나라가 됨으로써 일단 우리에게 실리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더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안보에서 조금 더 많은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협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에서 온 신민관이라고 합니다. 분명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어떤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하는 데 굉장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배상 문제, 그리고 역사 왜곡에 관한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여론 수렴 없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절차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89조 2호와 6호에는 중요한 대외 정책과 군사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 제60조 제1항에는 안보에 관한 조약에 관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자국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여지가 있다면 애매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그런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화가 될 것이고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네. 그런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단순히 정보만을 교류한다는 그런 한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군사적인 동맹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 협정 체결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의조를 보인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삼각동맹을 형성하는 구도로 간다면 예전 구공산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같은 삼국이 더욱더 공고하게 동맹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향후 동북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